차서연이 맡은 팀은 깊은 침묵과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연은 원인을 찾기 위해 팀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준호 주무관은 늘 늦게까지 남아 일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지친 의무감만이 남아있을 뿐 일에 대한 성취감이나 열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 시간, 헌신은 엄청났지만 그에 비해 인정, 보상, 승진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끼며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준호 주무관이 비교하는 대상은 최규호 주무관이었습니다. 규호 주무관은 회의에서 발표를 잘하고 상부에 자주 보고하는 등 가시적인 산출을 만들어내는데 능숙했습니다. 나는 2배로 열심히 일하는데 왜 규호 주무관이 더 많은 칭찬과 좋은 인사고과를 받는 거지? 이 비교가 준호의 동기를 갉아먹고 있었고 결국 그의 생산성을 저하시켰습니다. 서연 과장은 이러한 불균형이 조직에 미치는 악영향을 알았습니다. 동기부여가 사라진 직원들은 자신의 투입을 줄이거나 산출을 늘리기 위해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거나 심지어 공직을 떠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회의에서 준호 주무관의 꼼꼼한 숨겨진 공헌, 즉 팀이 놓칠 뻔했던 중요한 자료 검토와 오류 수정을 공개적으로 칭찬했습니다. 또한 서연 과장은 평가 시스템을 투명하게 개선했습니다. 업무의 가시성뿐만 아니라 심층 분석과 내부 품질 같은 비가시적인 투입 항목에도 명확한 가중치를 두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러자 팀의 분위기는 점차 바뀌었습니다. 준호 주무관은 이제 자신의 산출이 투입에 합당하다고 느끼기 시작했고 다시금 열정과 헌신이 되살아났습니다. 보상과 기여의 저울이 균형을 찾았을 때 공직 사회는 비로소 시민을 위해 다시 밝게 빛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얘기는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과 공직사회의 구조적 불공정이라는 주제를 상징적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공정성 이론을 펼친 아담스의 핵심 주장은 인간이 자신의 절대적 보상보다 상대적 공정성을 더 중요하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기여했는가, 즉 투입과 그에 대해 얼마나 보상받았는가, 즉 산출을 타인과 비교하여 공정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여기서 투입에는 노력, 경력, 시간, 책임, 위험, 헌신 등이 있으며 산출은 보수, 지위, 명예, 복지, 자율성 등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나의 투입 대비 산출이 타인보다 낮다고 느끼면 불공정을 인식하고 그 결과로 동기 저하, 책임 회피, 비공식적 보상 추구 등의 일탈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공정성은 심리적 균형입니다. 한쪽이 무너지면 사람은 여러 방식으로 균형을 되찾으려 합니다. 첫째, 투입 조정. 이만큼 해도 월급은 같으니 대충 하자. 둘째, 산출 보정. 이 정도는 받아야지. 부당수당, 특혜 추구. 셋째, 인지 왜곡. 윗사람도 다 그러니까. 넷째, 이탈 행동. 조직을 떠나거나 무관심하게 일함. 이 과정이 반복되면 조직 전체의 사기가 떨어지고 국민은 공직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됩니다. 우리 사회의 공직자는 공공의 일꾼입니다. 이 집단 내부에서 투입과 산출에 불균형이 만연하다 보니 일탈이 종종 발견됩니다. 학문 연구보다 외부 수익성 프로젝트에 몰두하는 교수, 성과보다 인맥과 연공 서열로 승진하는 공무원, 사명감보다 조직 이익을 우선시하는 검찰, 공공성보다 이익 창출에 치우친 공기업, 이 모두가 공정성 붕괴의 사례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일수록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결국 왜 나만 바보처럼 일하나라는 냉소가 퍼집니다. 공직사회의 불공정은 단순히 내부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파장은 효율성 저하, 재정 낭비, 국민 신뢰 하락, 청렴성 약화, 인재 이탈 등을 통해 사회 전체로 확산됩니다. 즉, 불공정은 비윤리가 아니라 비효율입니다. 공정성이 깨진 조직은 국민 경제의 부담을 전가합니다. 문제는 편익과 비용의 비대칭성입니다. 공직자 개인은 이익을 얻지만 조직과 사회는 손실을 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교수가 외부 강의에 집중하면 대학 강의 질이 떨어집니다.
공무원이 자문수당에 몰두하면 정책 설계가 흔들립니다. 검찰이 명예와 언론 노출을 좇으면 정의 구현이 희미해집니다. 이상의 예들처럼 개인 보상은 높지만 사회적 효용은 낮은 구조, 이것이 바로 공정성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은 제도적 균형에서 출발합니다. 첫째, 투명한 외부활동 공개. 강의, 자문, 사회이사직 등 수익활동은 전면 공개해야 합니다. 일정 비율을 공익기금으로 환원하는 구조도 필요합니다. 둘째, 평가 기준의 질적 개선. 단순한 성과 개수가 아닌 공익기여도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숫자보다 사회적 가치 창출을 반영해야 합니다. 셋째, 공정한 보상 구조. 내부 업무, 즉 교육, 정책, 현장 노동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외부 활동과의 수익 격차를 완화합니다. 넷째, 감시와 자율의 균형. 무조건적인 통제보다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민 감시를 강화합니다. 신뢰받는 자율이 더 강한 규율을 만듭니다. 공정성은 단순한 정의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자본의 핵심입니다. 공직사회가 이 신뢰를 잃으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따라서 공정성은 도덕의 문제 이전에 국가 경쟁력의 문제, 사회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맺은 말입니다. 이제 공정성의 개념을 개인에서 시스템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투입과 산출의 균형이 모든 공직 영역에서 지켜질 때 국민은 내 세금이 올바르게 쓰인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공정성은 사회의 도덕적 기초이자 경제적 효율성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신뢰의 제도입니다. 교수, 공무원, 경찰, 검찰 모두가 나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공정을 우선시할 때 비로소 이 나라는 신뢰 위에 선 진정한 선진국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